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TAT 2급 71회차 실무 시험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회사 이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주 어메이징이고 레고 블럭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기업이고요. 회계 기간은 2024년도입니다. 자, 실무 수행 1번 거래 자료 입력 볼게요.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다. 자, 우리 3만원 초과했을 때 적격 증명 서류,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현금 영수증 이러한 것들을 받아 오셔야 되는데 만약에 적격 증명 서류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라든지 영수증, 수치 명세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예외적으로 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자, 지금 자료 1번을 보시면 납품 확인증이고요. 56만 원이고 성명은 김순철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농어민에게 매입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자료 2번은 보통예금 거래 내역이고요. 56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자, 1번 자료 1은 본사 직원 식당에서 사용할 상추를 농어민에게 직접 구입하고 받은 납품 확인증이다. 2번 자, 당사는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다. 자, 1번은 거래 자료 입력해 주시고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까지 작성해 주시고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는 생략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 직원 식당에 사용할 상추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해주시고 보통예금 걸어주시면 되겠죠. 자, 1번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1월 13일 사변의 복리후생비. 자, 본사니까 800번대로 넣어주시고 56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국민은행 꼭 걸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2024년 1월 13일. 자, 법인명 혹은 상호는 없기 때문에 성함으로 넣을게요. 김순철. 성명도 김순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자, 위에 보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네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주민등록번호 넣어주시고 거래 내역은 상추 30박스. 거래 금액 56만 원. 송금 일자는 2024년 1월 13일. 자, 그 다음에 은행명은 우리가 이체한 계좌번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즉 김순철의 계좌번호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신한은행으로 넣어주시고 계좌번호도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장하기. 다음 2번. 2번은 국세환급금 통지서고요. 부가가치세법 가오납급 환급이래요. 18만 5천 원이고 자료 설명 볼게요. 자, 과오납분에 대해서 환급금 통지서이다.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했고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가 우리가 지금 18만 5천 원만큼 추가로 납부한 게 있으니까 환급을 해달라라고 수정 신고한 거예요. 이걸 경정 청구라고 합니다. 환급 받을 게 있다 그러면 경정 청구해 주시고 환급금 미수금이 1월 20일에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대요.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거래처 코드도 입력할 것. 자, 그럼 미수금이 들어왔죠. 날짜는 1월 20일. 3번 차변해 주시고 미수금. 자, 그 다음에 거래처. 거래처는 세무서로 했겠죠. 서대문 세무서장. 서대문 세무서 걸어주시고 18만 5천 원. 우리 차변에 보통예금 적어주셔야 되죠. 저희가 받은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미수금 적어주시고 차변에 보통예금 걸어주고 그 다음 보통예금 계좌,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였죠. 그래서 거래처는 기업은행 18만 5천 원. 자, 그래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금, 즉 자산 감소시켜주고 차변에 보통예금 걸어주시고 자, 3번 대손금 회계입니다. 자, 맡기신 금액 저희가 지금 돈을 받은 거고요.
통장 입금액은 정기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했던 태평물산에 대한 외상 매출금, 부가가치세 포함이래요. 자, 23년 제1기 확정신고할 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다. 자, 이 부분 잘 보셔야겠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에 따라서 부가세 예수금이 들어갈 건지 말 건지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반영은 생략하기로 한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 그럼 일단 수기로 분개를 하고 입력을 할게요. 385만 원이 들어왔죠. 자, 들어왔고 보통예금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보통예금 385만 원. 자,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왔다면 대손 충당금 적어 주셔야 되고, 부가세 공제받은 적이 있다. 부가세 예수금 따로 적어 주셔서 납부하셔야겠죠. 부가세 포함이기 때문에 385만 원 나누기 1.1을 하시면 공급가액이 나올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385만 원 나누기 1.1. 자, 그러면 350만 원이 공급가액이고요. 10%인 35만 원이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자, 그럼 대손 충당금은 350, 부가세 예수금은 35만 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385만 원 중에 부가세 예수금인 35만 원은 부채로 잡아놨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입력할게요. 4월 5일. 자, 차변의 보통예금, 거래처, 외환은행 385만 원.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자, 대손 충당금 코드 잘 선택해 주셔야겠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기 때문에 109번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외상 매출금 검색을 하시면 코드가 108번입니다. 그래서 108번 그 다음 코드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109번으로 35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부가세 예수금, 매출 세액으로 잡고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보통예금 385만 원 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으로 385만 원 모두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 분개는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실무수행 두 번째, 부가가치세 관리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셔야 되고, 자, 저희가 지금 아이존에 매출했죠. 장난감 매출했다. 자, 자료 설명. 제품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였다. 4월 2일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하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기로 했다. 자, 첫 번째는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4월 2일 날 계약금을 수령한 게 있네요. 그죠? 그럼 계약금부터 검색해 볼게요. 4월 2일. 선수금 들어와 있고요. 거래처도 동일하고 260이죠. 자, 그러면 분개를 할 때 선수금 제외하고 분개해 주셔야겠죠. 자, 선수금 260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10일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으로 나머지 금액 잡아주시면 돼요. 대변은 제품 매출 1600만 원.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160만 원. 그죠? 그래서 선수금 분개 잊지 말고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부가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갈게요. 5월 2일. 유형은 11번 과세, 매출과세 품명 적어주시고 400에 4만 원. 자, 거래처. 거래처는 아이존이었죠. 분개는 혼합. 자, 차변에 선수금 넣어주시고 금액은 260.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다. 외상 매출금 1,500.
자, 이렇게 선수금 분계 특히 주의하셔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넘어갈게요. 자, 5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미전송 한 건이 뜨죠. 네모 박스 클릭해 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전자발행 클릭 확인 눌러주시면 발행이 됩니다. F3번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행 대상이다.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를 눌러주셔서 전송까지 해주셔야 돼요. 로그인 해주시고 미전송 클릭하시고 매출 조회. 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발행했던 전자 세금 계산서 나오고요. 노란색 버튼으로 발행. 자, 미전송 체크 해제하고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전송 성공했다라고 뜨죠. 그럼 이제 종료를 해주시고 조회. 자, 그럼 전송 성공 뜨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참고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전자 발행 떴죠. 그러면 전송 잘 되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자, 전자 세금 계산서 5월 10일 날 2천만 원의 부가세 200으로 유정무역에다가 발급을 했습니다. 자료 설명 볼게요. 자, 본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아 영세율을 적용하려고 한다. 발급 일자는 7월 15일. 자, 5월 10일 날 과세로 발급했죠. 부가세 포함해서. 근데 7월 15일, 그러니까 한 2개월 후에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영세, 그러니까 부가세가 0으로 들어가도록 다시 한번 발급을 해주셔야 돼요. 수정 사유를 선택해서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5월 10일 당초에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 박스 클릭해 주시고요.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을 할게요. 수정 사유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입니다. 5번 클릭. 자, 그럼 내국 신용장 개설일. 자, 2024년 7월 15일이었죠. 7월 15일. 자, 그 다음에 신고년월 넣어주시고 6월까지 5월로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죠? 당초 날짜 5월달로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참고사항을 클릭을 하시면 우리가 수정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할 때 언제 날짜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어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이다.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로 수정 발급해라 라고 적혀 있죠. 자, 따라서 내국 신용장 개설일로 수정일자로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당초 날짜 5월 10일 날짜로 수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5월 10일 날짜로 들어가 있죠. 자, 품명 엔터 치시면 복사되고 자, 수량 단가 넣어줍니다. 자, 그럼 부가세는 없어지죠. 영세율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세는 자동으로 빠집니다. 확인. 자, 그럼 두 건이 입력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세, 부가세 삭제하는 수정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세율 수정 세금 계산서 두 장이 발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자 세금 계산서 발행 들어가시고요. 자, 5월 10일이었죠. 5월 11일 들어가시면 지금 미전송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네모 박스 클릭해 주시고요. 전자 발행 확인. 발행 버튼 눌러주고요. 자, 또 네모 박스 클릭해 주시고 아카데미 전자 세금 계산서 클릭 로그인 해주시고 자, 매출 조회 할게요. 미전송이 두 개가 뜨죠. 클릭해 주시고 노란색 버튼 발행. 자, 그 다음에 또 발행. 그럼 두 건이 전송 성공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조회 버튼 한번 눌러주셔서 전송 성공으로 바뀌었는지 봐주시고 그 다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 들어와 주신 다음에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또 전자 발행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3번. 자,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우리 부가세 부속 서류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료 1번은 테이블 구입했네요. 테이블 구입. 우리 AS 가구로부터 매입을 했고요. 800에 80. 자, 자료 2번은 코스모 산업에 창고 신축 공사 잔금을 치렀대요. 자, 자료 설명 1번. 영업부 회의실에서 테이블 구입하고 수취한 전자 세금 계산서이다.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비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비품. 자료 2번.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 잔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고 발급받았대요. 물류창고 공사와 관련된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세금 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이 되었대요. 자, 수행과제는 총 4가지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공사가 완료된 물류창고, 건설 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8월 20일에 입력하시오. 자,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해서 1억 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차변의 건물 1억 원,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은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죠. 1억 원. 자, 이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입력을 할게요. 자, 전체 메뉴에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8월 20일. 자, 차변의 건물 1억,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자산 감소 1억. 자,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 1번, 2번에 대한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하래요. 자, 전자와 관련된 거래는 전자 입력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고정자산 등록 작업은 생략할 것. 자, 그 다음에 2기 예정. 2기 예정이면 7월부터 9월까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2기 예정 부가세 신고서의 반영까지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 1번 입력할게요. 자, 부가세와 관련이 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넘어와 주시고요. 8월 5일. 유형은 우리가 매입했죠? 51번 과세. 매입과세에 테이블 800에 80 거래처 걸어주시고 전자는 1번 체크, 분계는 혼합해 주셔야겠네요. 자, 차변에 비품 걸어주시고요. 대변에 자, 180만 원은 현금, 나머지는 외상. 자, 대변에 현금 180, 나머지는 미지급금으로 걸어주셔야 되죠. 700. 자, 외상 매입금으로 걸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미지급금으로 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20일 51번 매입과세 창고 신축공사 잔금. 자, 품명은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자, 5천만 원에 500 거래처 걸어주시고 전자 1번 여체크. 자, 그 다음에 분계는 지금 하단에 금액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자료 2번에서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했다라고 나와 있죠. 국민은행 보통예금. 자, 그러면 3번 혼합으로 잡아주시고요. 차변에는 건물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완공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건물로 바로 잡아주시고 보통예금 자, 5,500. 자, 그 다음에 다시 분계 클릭하시고요. 보통예금에 상단에 있는 코스모 산업이 자동으로 걸리죠. 자, 그런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고 국민은행으로 꼭 바꿔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거래처 보통예금의 국민은행 자, 입력했고요. 자, 부가가치세 1번 메뉴에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자,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까지 그 다음에 불러오기. 자, 그럼 뭐 건물, 비품 걸려있죠. 자, 만약에 여기 걸려져 있는 뭐 소프트웨어를 불러와야 된다. 그럼 F2 눌러주시고 소프트웨어를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확인. 불러오기 해주시면 2개가 불러와요. 자, 그러면 지금 공급가액은 5,800, 부가세는 580. 자,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 들어갈게요. 7월부터 9월까지. 자, 그러면 11번 고정자산 매입 5,800에 580 자동으로 불러왔죠. 그리고 저장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저희가 쭉 수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행까지 하실 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집계표입니다.
자료 1번은 영세 매출입니다.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자료가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토이존 상사에 매출했죠? 영세로 매출했고요. 자, 그 다음에 카드 매출 자료를 보시면 자, 금액이 50이고요. 동일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발급해주고 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발행해주고 그래서 두 장이 지금 현재 중복으로 발행이 된 거예요. 그죠? 중복 발행. 중복 발행인 걸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단에 보시면 자료 설명이 있어요. 자, 자료 1번 제품 공급하고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요. 대금 결제 시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이다. 지금 증빙이 두 개다. 즉 중복이다 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중복 발행할 때는 세금 계산서가 우선해요. 지금 영세율이니까 12번 영세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분개할 때 4번 카드를 걸어서 여기 신용카드, 신한카드사 있죠? 걸리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실 점은 중복 발행일 때 세금 계산서가 우선하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카드가 아니라 현금 영수증 발행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12번 영세로 걸어주시면 돼요. 자, 자료 2번 카드 매출 자료고요. 부가세가 있죠. 그죠? 그러면 카과 매출 과가 과세 현금 매출 현금 영수증이고요. 부가세가 있죠. 그럼 현금 영수증 과세 현과로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자료 2번은 개인사업자 김은영에게 제품 매출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고요. 3번은 개인사업자 박요아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래요. 자, 수행과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 주시고 전자면 전자 입력 처리할 것. 2번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집계표 작성하고 2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김은영이죠. 미리 적어 둘게요. 김은영이고 그 다음에 박요아였다. 자, 그럼 자료 1번부터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게요. 10월 10일. 자, 12번 영세로 등록하셔야 돼요. 50 거래처 토이존 상사네요. 전자 여체크 분개는 4번 카드 신용카드사. 자, 신용카드사 하단에 보시면 신한카드다라고 적혀있죠. 신한카드 걸어주고 확인. 자,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신한카드 걸리고요. 대변에는 제품 매출. 두 번째, 자, 날짜는 10월 20일입니다. 우리가 매출했기 때문에 매출 쪽에 카과 17번 카과.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신한카드입니다. 매입사는 신한카드. 자, 품명은 제품 매출 간단하게 적을게요. 공급가액은 자, 콰가 입력하실 때 합계 있죠. 44만원. 44만원 넣고 엔터를 하면 40만원에 4만원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김은영 거래처 걸어주고 분개는 카드. 자, 그럼 외상 매출금에 신한카드 자동으로 걸리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현금 매출 날짜는 12월 15일이고요. 거래처는 박요아. 자, 12월 15일. 유형은 매출 쪽에 현과 22번. 제품 매출. 자, 현과의 금액. 자, 여기도 마찬가지. 판매 금액과 부가세 합친 금액 11만 원을 적어주면 자동으로 나눠집니다. 거래처 적어주시고 현금 거래했죠. 그럼 1번 현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료는 입력 다 했죠. 입력을 다 했고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작성할게요. 10월부터 12월 F3번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자, 지금 신용카드에 94만 원, 현금 영수증에 11만 원. 여기 땡겨오는 금액은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 즉 부가세 합친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50만 원. 우리 아까 영세로 입력한 부분 있죠. 이 50만 원은 신용카드에도 포함이 되지만 영세율 세금 계산서도 발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금액이 포함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합계는 105만 원이죠. 자,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까지. 자, 그러면 지금 영세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50만 원 들어갔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50에 5만 원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합산해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저장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금액 맞는지까지 체크하고 싶다. 우리 영세 쪽에는 50만 원 들어가고요. 이 금액은 중복이니까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현과 두 개의 공급가액 합쳐주시면 50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50에 5만 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특히 매출 전표 자료 입력을 하겠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나온다. 그러면 중복 발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평가 입력을 하실 때에는 조금 빠르게 해야 되니까 F10번 해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검색하신 다음에 바로 불러오세요.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죠. 자, 땡겨왔고요. I존에 발급된 세금 계산서 세액은 얼마인가? 자, I존에 발급된 공급 가액이었나요? 세액이었네요. 그러면 240만 원. 240. 자, 그 다음 12번. 일기 확정. 발급 매수는 총 몇 매인가? 자, 4월부터 6월까지 들어가 있고 발급 매수는 30개. 그죠? 1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시고요. 5월 10일자 수정 입력 사유 코드 번호. 자, 그러면 또 매입 매출 전표 입력. 5월 10일. 자, 수정 발급된 거 있죠? 클릭하시고 상단에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 자, 사유는 5번이었습니다. 내국 신용장. 자, 5번. 자, 14번.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조회를 해주시고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7월부터 9월까지) 불러와 주시고 공급가액 5,800만 원. 그러니까 저희가 다 입력했던 부분들이죠. 건물의 공급가액이네요. 건물의 공급가액. 건물은 5천만 원이네요. 건물은 5천. 자, 그 다음에 1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조회해 주시고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까지.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의 7번 현금 영수증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10월부터 12월) 자, 불러와 주시고요. 현금 영수증 11만 원이네요. 16번. 2기 확정 9번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은 얼마인가? 자, 9번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 50. 우리 아까 영세율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영세율 50.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해 주시고 1기 확정 4월부터 6월까지 부가율은 몇 프로인가? (4월부터 6월) 자,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부가율이 상단에 뜹니다. 70.8%네요. 70.8%. 자, 이 부가율은 참고로 우리 매출액 대비 매입액이 얼마냐라는 거고요. 부가율이 클수록
매입액보다 매출액이 더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더 클수록 부가세 납부 금액이 많아지겠죠. 자, 부가세 신고서 2기 예정. 자,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까지 부가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바꿔볼게요. 7월부터 9월까지. 세금 계산서 합계표 필요하겠죠. 1번에. 자, 그 다음에 2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합계표. 자, 매입 쪽에 봐주셔야 되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더블 클릭해 주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있죠.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기 때문에 수령금액 합계표도 제출해 주셔야 되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자, 우리 11번 고정매입. 고정매입이 있다는 얘기는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참고로 우리 14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있죠.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신용카드로 고정자산 매입했다 42번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려면 이 부분도 같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4번이 없네요. 그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자, 16번을 보시면 금액이 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은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자, 19번 부가세 신고서 조회 2기 예정 고정 매입 11번 금액은 얼마인가? 자, 2기 예정이고요. 11번 금액을 물었죠. 그럼 5,800. 자, 20번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자, 10번부터 12번. 자, 불러와 주시고요. 차가감 납부 세액은 27번이죠. 자, 1019, 200. 자, 그 다음 이제 실무 수행 3번 볼게요. 결산. 자, 수동 결산이고요. 결산일 현재. 현금의 장부상 잔액보다 실제 잔액이 50만 원 부족함을 확인했다. 자, 결산일 현재 확인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잔액이 부족하다. 다시 얘기하면 장부 금액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실제 잔액에 맞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 50만 원을 차감시켜 주셔야 돼요. 감소시켜 주고.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이 볼게요. 현금 차액 중 30만 원은 도서 구입 대금으로 밝혀줬다. 그러면 도서 인쇄비. 공장이니까 제조 쪽으로 30. 나머지 20만 원은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때는 잡손실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현금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액을 임의로 한번 넣어보세요. 장부 금액이 죄송합니다. 장부 금액 임의로 넣어보시는데 지금 실제 잔액이 실제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부를 더 크게 넣어야겠네요. 150이라고 가정할게요. 자, 실제가 50이 부족하다. 그러면 100만 원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제에 맞춰서 장부를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현금을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럼 1번 전표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12월 31일. 자, 차변, 도서 인쇄비 500번대죠. 그죠? 공장이니까 500번대 3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모르겠다. 잡손실 20. 나머지는 현금. 현금 차감시켜서 장부세 금액과 실제 금액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자동 결산입니다. 기말 재고자산 평가 자료, 장부 금액만큼 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처분 예정일이다. 단기와 전기 있고요. 결산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대한 손익대책 분개까지 하래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갑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원재료부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1,525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1,830만 원. 기말 제품
2,240만 원. 자, 다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추가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해서 새로 반영해 주시고요. 단기는 2025년 2월 28일. 그 다음에 전기는 2024년 2월 28일. 상단에 전표 추가. 확인. 자, 이렇게 하시면 수행 다 했습니다. 자, 수행 다 했고 나머지는 다 종료를 할게요. 자, 이제 실무 수행 평가 한번 풀어볼게요. 21번.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자, 은행 코드 번호 세 자리를 입력하시오. 자, 은행 세 자리 088번이네요. 088. 22번 1월계표 들어가시고요. 1월에 발생한 판매 관리비는 얼마인가? 자, 1월로 검색. 판매 관리비 쭉 내려오시면 있죠. 자, 합계 금액 잡아주시면 돼요. 26317,400. 자, 23번 12월에 발생한 제조 경비. 자, 그럼 또 12월로 고쳐주시고요. 제조 경비. 자, 제조 경비. 자, 금액이 지금 차변, 대변이 있죠. 저희는 차변 보셔야 돼요. 비용이면 잔액이 차변. 그러니까 각자 원래 자리에 잔액이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320. 만약에 수익이면 대변 보시면 되겠죠. 320. 000입니다. 자, 24번 거래처 원장 조회에서 보통예금 잔액으로 올바른 거 5월 말에. 자, 그러면 또 거래처 원장 불러와야겠죠. 자, 1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보통예금. 자,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오려면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국민은행 잔액. 국민은행이 옳지 않네요. 올바른 걸 찾아주셔야 되니까 1번은 일단은 틀렸네요. 그죠? 그 다음에 외환은행 잔액 맞는지 보셔야겠네요. 자, 외환은행도 맞지 않네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기업은행 18만 5천 원. 그럼 4번이 정답이네요. 기업은행. 자, 다음 25번. 10월 말에 외상매출금 잔액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자, 그러면 또 날짜를 10월 말일까지로 고쳐주시고,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와 주시고요. 자, 토의존 상사.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빨리 찾고 싶으면 컨트롤 F 눌러주셔서 검색하시면 돼요. 자, 잔액 맞네요, 그죠? 1번은 맞고 2번 I존. 잔액 2380 맞죠? 자, 그 다음에 유정무역은 2000이래요. 자, 유정무역 2000 맞죠? 자, 그 다음에 신한카드 154만 원 맞는지 보시면 돼요. 자, 신한카드는 현재 204만 원이죠. 따라서 올바르지 않는 거는 이제 4번입니다. 자, 26번 거래처 원장 조회해 주시고요. 4월 말에 서대문 세무서의 미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날짜 4월 말로 바꿔주시고 미수금 서대문 세무서. 자, 지금 잔액이 140이네요. 그죠? 140. 자, 그 다음 27번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 주시고 4월 말 부가세의 수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이번에 합계 잔액 시산표. 자, 4월 말이죠. 그 다음에 부가세의 수금. 부가세의 수금은 부채 쪽에 있습니다. 자, 잔액 31705-902. 31705-902. 자, 그 다음에 28번 6월 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 자, 6월 말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 440이네요. 29번 손익계산서 영업의 비용은 얼마인가? 자, 손익계산서 불러와 주시고요. 12월 영업의 비용 찾아볼게요. 자, 하단에 1273만 원 있죠.
6,273만 원. 30번 재무상태표 들어가시고 10월 말에 건물의 장부 금액, 10월 말에 건물, 자 유형자산 쪽에 있겠죠. 건물, 자 건물은 감가 상각 누계액이 없네요.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 장부 금액이겠네요. 그죠? 31번 10월 말 비품의 장부 금액. 자, 10월 말 비품의 장부 금액. 감가 상각 누계액 빼고 남은 잔액이 장부 금액이죠. 2,670. 32번. 자, 12월 말 현금 잔액. 자, 12월 말 현금 잔액. 21088,279. 자, 12월 말 선수금 잔액. 자, 선수금은 부채 쪽에 있죠. 자, 선수금 잔액 49306,000. 12월 말 재고자산 잔액. 자, 재고자산은 위쪽에 있죠. 재고자산 잔액은 5,755만 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잔액으로 오른 것. 자, 맨 밑에 있죠, 여러분. 미처분 이익잉여금 잡아주시면 되고, 자, 잔액으로 오른 거는 3번이네요. 472500518. 자, 우리 35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계 처리할 때 내가 하나라도 틀렸다 라고 했을 때 똑같은 금액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1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고요. 시간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한번 검사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없다 그래도 현재 내 장부 금액과 가장 가까운 금액 체크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근로소득 관리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